더듬이.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더듬이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첫 프롤로그를 찍게 되었는데 그 전에 저희의 소개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듬이의 사카린. 그리고 저는 오편입니다. 네, 박수. 예. 예. 네, 오편 씨 저희가 말로만 계획을 짜던 팟캐스트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약간 긴장도 되고 이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사실 이게 마이크가 실제로 앞에 있으니까 사람이 약간 주눅 들게 되는 게 있어요. 주눅이 왜 들어요? 아, 그냥 약간 이제 마이크가 주는 좀 부담감? 음, 그래서 뭐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니까 성공은 못해도 어쨌든 시작한 거에 네. 의미를 두고 있고 가치 있는 좀 팟캐스트가 되길 바래요. 저는. 사칸 씨는 소감이 어떠세요? 저도 이제 뭐 약간 어느 정도 두근거림이 있고 네. 살짝 긴장도 되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설레이는 것이 저도 이제 이런 걸 해보지 않았고 이제 오펜 씨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쨌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나중에 저희를 듣는 청취자분들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반응을 할까가 이제 제일 두근거림이죠. 저희가 공부하고 조사하는 것도 조사지만 제일 재밌는 건 어쨌든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끼리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리고 좀 저장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카이브. 저희가 아카이빙이죠, 일종의. 저희가 매번 뭐 술자리도 자주 가지면서 뭐 매 허구한 날 예술 이야기, 뭐 미술 이야기, 그리고 뭐 작가 이야기, 그리고 각자에 대한 작업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게 다음 날 눈을 뜨면은 숙취함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그리고 약간 예술 얘기라는 게 공부를 안 하고 이러면은 서로 만나면은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요, 사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하는 관계고 입장에서 우리 공부를 좀 해서 음,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자. 뭐 그런 그죠. 취지로 사실은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숙취와 함께 사라질 얘기이기도 하고. 아깝죠, 그런 네.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런 걸 실제로 했을 때 우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이걸 듣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이게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하고자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거 같아요. 저도 미술을 공부하고 사카린 씨도 미술 공부하고 네. 세상에 요즘엔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이나 예술 쪽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다 아니면은 글로벌 시대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정보를 얻는데 대단히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해요. 대단한 블라인드 스팟이. 그러니까 현재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정보. 좀 되게 액추얼한 정보들 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뭐 아니면 실제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점점 더 뭐 인지도가 높아지는 작가들에 대해서 저희도 유럽에서 공부를 하지만 한국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정도면 알기 쉬운 편이지 이게 뭐 다른 나라, 미국, 중국, 나라 땅덩이가 넓어지고 뭐 활발한 문화 도시들이 많은 나라로 가면은 점점 더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죠?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그쪽 미술 사나 그죠? 뭐 공부를 좀 해봐야 아니 살아봐야 살아봐야. 조금 느낌이 오잖아요. 아, 어떤 게 잘 나가고 어떤 게 요새 관심을 받고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유럽이란 대륙이 그래도 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정보의 접근성이 되게 쉽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굳이 말하면 미술 월드컵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약간 베니스 비엔날레도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살면은 이탈리아에 살지 않아도 가볼 수 있고 뭐 터너 프라이즈가 접근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터너 프라이즈 가볼 수 있고 독일에 뭐 내셔널 프라이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도 와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말로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유학을 나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저희의 팟캐스트를 듣게 될 텐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이제 저희 팟캐스트 이름처럼 안테나의 역할, 뭐 더듬이의 역할 해보자. 더듬이 역할을. 네, 네. 저희도 뭐 더듬이 이름처럼 더듬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래서 사실 사카린 씨도 네. 예를 들어서 남미에 사는 뭐 예술을 공부하는 유학생 2명이 뭐 네. 두세 명이 그쪽에 활발한 예술 소개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너무 재밌게 들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작가건 작업이건 뭐 내가 생각하는 예술가 맞건 안 맞건 그런 정보들은 귀한 정보죠, 어떻게 보면. 엄청 귀한 정보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 뭐 저희가 뭐 아무리 아까 오펜 씨가 말씀한 대로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안 알려진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 그렇지. 우리가 뭐 잠깐 그 본편에 소개할 작가에 대해서 살짝 아주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오펜 씨가 그 작가에 대해서 네이버나 아니면 그 국내 포털로 검색했을 때 혹은 구글 9X에서 한국말로 검색했을 때 정보가 없잖아요. 방송이야 왜? 방송이죠 이것도. 아 그렇죠. 9X에서 검색했을 때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오펜 씨가 그 당시 상당히 비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탄하면서 아 왜 이리 알려지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이게 부족하고- 문익점의 마음이었구나. 그죠. 이것이 이제 아트 문익점이구나. 이게 예술 문익점이 되죠. 아 저희 팟캐스트 이름을 모카시로 할 걸 그랬나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네. 아무튼 뭐. 이미 다 만들어놔서.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예술 팟캐스트는 그럼에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산다, 어디에 산다, 특별한 나라에 산다고 사실 그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는 팟캐스트 포맷을 이렇게 가보자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많은 팟캐스트들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다룬다고 생각해요. 예술사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고 봐야죠. 아방가르드 예술이 무엇이냐, 뭐 플럭서스가 무엇이냐, 인상주의는 무엇이냐, 고전적인 시대로 가서 뭐 옛날 시대로 가서 그 당시 예술은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게 많은데 기껏해야 뭐 포스트 모더니즘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런 전반적인 얘기는 사실은 되게 예술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예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장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가 한 명 아니면 혹은 작업 한 개, 뭐 전시 한 개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되게 분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루는 예술들이 그러니까 그런 팟캐스트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느끼는 게 저는 과학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이런 영역의 유튜브도 되게 구독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데는 사실 그런 식의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광고 하나에 대해서 채널도 많고. 네, 광고 하나에 대해서 뭐 논문 하나에 대해서 오. 뭐 하나에 대해서 나도 못 알아들어 뭔 소린지. 나는 과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난 철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분명히 이건 흥미롭게 들리고 대단히 가치 있는 정보라고 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는 예술이나 내가 하는 일에 약간 연결시켜서 들었을 때 더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예술은 이런 게 없을까? 작가 그러니까 한 명.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하는데 그죠.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당장 숲을 봐서는 그 디테일이 안 보이거든요. 초록색이다. 저희는 그죠. 저희는 이제 나무를 보고 디테일로 시작을 해서 그죠. 혹은 뭔가 나무와 숲을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떠한 작가의 구체적인 작업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 계획이 그래서 사실 그 첫 번째는 작가에 대한 사조와 그리고 그 작가가 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동향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 각자 뭐 오펜 씨랑 저랑 작업을 한두 개씩 정한 다음에 그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는 식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정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사카린이라는 예술가를 다룬다 치면은 뭐 사카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람의 전반적인 작업의 주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1편에 가질 것이고 2편은 실제로 사카린의 작업, 사카린의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이것이 좀 더 어떻게 안으로 네 그렇죠. 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생성됐을까 그러니까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정확한 비유네요.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 한 명을 얘기하면서도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조에 속한다. 이 사람은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사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말해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어렵죠. 네, 그쵸. 네. 심지어 저도 예술 전공이지만 제가 들어도 헷갈리는 용어들도 너무 많고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러한 용어들이나 아니면 이런 예술사적인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한 작가에 대한 생각이 너무 현학적으로 변해요. 맞아, 현학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그 주위의 것들만 계속 혀로 날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 딱 그건 제 약간 가치관 중에 하나인 건데 그게 네. 그 현학적이란 말씀이 딱 맞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약간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예술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신비적이고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고 천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지만 남아있는. 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이 현학적인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G드래곤이 있다 쳤을 때 그도 분명히 연습생이었고 뭐 몇 년간의 연습 기간을 거치고 어떤 비트 메이킹이라는 걸 익히고 패션이라는 걸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셀럽이 흔히 말하는 셀럽이 된 것이지. GD가 태어났을 때부터 셀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술가도 똑같이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라는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라는 생각보다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식으로 작업 과정을 발전시켜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실험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는 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 많은 예술 지망생들이나 저희도 그렇지만 학생들이나 아니면 작가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현학적이고 되게 불투명 추상적인 꿈만을 쫓다가 그냥 뭐 자빠지게 된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의 핵심이 사실은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뭐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희도 뭐 그냥 예술 공부하는 학생 입장으로서 저희가 뽑은 혹은 뽑을 작가들이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들이잖아요. 그리고 관심 갖고 있고 되게 굉장히 지금 동시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 좋다 작업 한번 봐봐라 해봤자 뭐 구글에 따다닥 검색해서 보고 끝. 그렇게 끝나는 것보다 검색을 더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사실 저와 사카린 씨는 대단히 좀 반대 성향의 작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저희 작업 스타일이 좀 다르죠. 만약에 저희가 비슷한 작업을 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티키타카가 안 되죠. 티키타카도 안 되고 티키만 나와요. 티키. 그렇죠. 작업의 재미가 없죠. 네, 티키와 타카는 다르죠. 그러니까 얘기가 재미가 없어질 텐데 저희도 그런 면을 생각해서 이분과 함께하면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작가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지금 계획을 한번 간단히 말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뭐 저희도 이제 저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매주 업로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매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요즘 뭐 굴뚝 없는 집이 다수라. 그쵸, 굴뚝이 없죠 요즘은 사실. 한 달에 이제 작가 한 명을 선정해서 한 명당 2편의 분량의 팟캐스트를 뽑을 생각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편은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죠. 두 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학 익힌 책. 네네네 그런 식으로 갈 생각이고 그 파일이 업로드될 간격은 격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격주, 2주에 한 번씩 해서 딱 한 달에 한 명의 작가의 팟캐스트 2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저희가 언제 업로드를 할지 뭐 날짜 뭐 특정한 날짜라든지 뭐 1주째, 2주째 이런 식으로 업로드할 거는 저희의 팟캐스트 페이지와 더듬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는 이제 다른 컨텐츠가 아니라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언급했던 작업들의 사진이나 아니면 뭐 작가의 사진도 될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그 외에 참고용이죠. 네, 참고용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또 더듬이 그 이메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쪽에다가는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좋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날려주시면 또 저희가 겸허히 듣고 한번 참고하여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지어 게스트로서 나오고 싶다. 예를 들죠. 저희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희 뭐 신비주의 아니었나요? 그죠. 그 대신 이제 오면 계약서를 써야죠. 오면 이제 보안 엄금 발설하지 않겠다. 이곳이 어딘지 눈 가리기를 하고 오겠다. 영화처럼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저희 방금 말씀드린 것도 잘한 건데 약간 신비주의예요. 뭐 저희도 저희가 굳이 어디 살고 있고 뭐 누구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아니면 어떤 식의 작업을 하고 있고를 얘기하고 싶진 않고 저희는 일단 뭐 팟캐스트를 즐기려고 저희를 빼고 팟캐스트를 먼저 뭐 아무튼 뭐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의 뭐 또 한 번의 마지막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누는 이 대화 내용이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뭐 되게 학술적이고 뭐가 딱딱하고 꼭 어디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디 뭐 뉴스에 나와야 할 법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뭐 다들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어디 자리를 잡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출퇴근하시면서 뭐 혹은 아니면 각자 미술 작업하시면서 아니면 뭐 자기 전에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마음에서 그냥 편안하고 더듬더듬한 그죠? 팟캐스트 장점이죠 그게. 그죠? 유튜브는 진짜 각을 잡고 봐야 되는 느낌인데 팟캐스트는 실제로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 하면서 듣기가 되게 좋아요 사실. 그다음 뭘 하면서 듣는데도 잘 들리는 것도 있고 또 재밌기도 하고 약간 사람 대화 엿듣는 재미가 사실 쏠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도 있다고 생각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고 이왕 시작하게 된 거 재밌게 한번 네, 재밌게 하고 저희도 최대한 정기적으로 저희도 좋은 퀄리티의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네. 저희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건. 그죠. 저희에 대한 도전이고 저희도 뭐 이걸 함으로써 많이 배우면서 또 맞아요. 청취자분들께도 맞아요. 즐거움을 드리려는 모노 방송이 아닌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이제 다음 1편을 통해서 업로드는 아마 동시에 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롤로그를 듣는 거고 이제 책의 서론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1편과 같이 업로드가 될 텐데 그때 이제 1편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네. 저희 뭐 첫 프롤로그니까 그래도 같이 더듬이 외치고 끝낼까요? 그런 건 자, 하지 맙시다. 그래? 더듬이요?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